프린트 14번까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잖아. 근데 프린트 14번까지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적용을 했었어. 근데 사실 진짜 역학적 에너지의 뜻은 운동 에너지와 그냥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거거든. 포텐셜 에너지는 두 종류가 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 MGH라는 거. 그 다음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에 의해 포텐이 터지는 그 에너지가 있어. 그러면 15번 프린트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 내용에 대해 한번 배워볼게. 일단 그걸 알려면 자, 탄성력에 대해서 알아볼게. 자, 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은 3단계가 아닌 2단계야. 2단계. 즉 력이란 한국말로 하면 힘이잖아. 우리 여러 가지 힘을 배웠어. 한번 복습해볼게. 자, 중력. 공식이 뭐야? mg. 중력은 공식이 있는 값으로 굉장히 쉽다고 했다. 공식에만 대입하면 되니까. 수직항력과 장력은 공식이 없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니까 수직항력과 장력은 그냥 물리량, 이니셜만 있는 거지. 수직항력은 이니셜 n, 노멀 폴스의 앞글자를 따서 대문자 n, 장력은 타이트, 텐션, 대문자 t. 난 마찰력, 탄성력은 안 배웠는데 사실 마찰력은 뭐 간단하게만 공식만 알고 넘어가고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탄성력이야. 마찰력은 μn, 뮤라고 읽고 이 n은 우리가 알아. 바로 수직항력 그 n이야. 그럼 뮤는 뭐냐면 마찰되는 그 표면의 차이야. 만약에 우리 미끄러운 그 빙판길이랑 거칠거칠한 사포랑 당연히 그 거칠기가 다르잖아? 이 거칠기에 따라서 뮤가 달라져. 그러니까 물체가 어느 표면 위에 있냐에 따라 뮤가 달라지는 것이고 이 뮤는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수직항력만 구할 줄 알면 이 거칠기 정도 곱하기 수직항력 하면은 마찰력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탄성력. 탄성력은 K 곱하기 X인데 이 K는 용수철 상수라고 해. 용수철 상수. 용수철에 따라서 달라. 왜 용수철이 되게 빡빡한 용수철도 있고 되게 헐렁한 용수철도 있잖아? 이 빡빡한 용수철을 당기는 그 탄성력과 헐렁한 용수철을 당기는 탄성력은 분명히 차이가 날 거야. 따라서 이 K란 용수철에 따라 달라지는 값으로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 있어. 그렇다면 X는 뭐냐? 바로 당긴 길이야. 당긴 길이. 뭔 얘기냐? 바로 원래 용수철이 요 정도의 길이라면 이 원래 길이에서 뭔가 잡아당긴 요 길이 있지, 요 길이. 요 길이를 바로 X로 놔, X. 아니면 꼭 잡아당겨야만 하는 건 아니고 눌러도 탄성력이 작용하거든. 원래 길이가 여긴데 요만큼 눌렀어? 요만큼 눌렀어? 그렇다면 여기 누른 길이가 바로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잡아당기건 누르건 원래 길이에서 변형된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길이, 거리의 기본 단위는 미터잖아. 그래서 얘는 미터로 대답해야 돼. 내가 몇 미터를 당기고 몇 미터를 눌렀는지 그걸 X 자리에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자, 생각해봐. 나는 잡아당겼을 때 오른쪽으로 잡아당겼어. 그런데 용수철이 그러면 탄성력을 발생시키겠지? 뭔가 자꾸 되돌아가려고 하겠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겠지? 나는 오른쪽으로 당겼는데 용수철은 어느 쪽으로 되돌아가는 탄성력을 만드니? 옳지, 왼쪽으로 만들지. 아, 내가 잡아당긴 길이와 반대 방향으로 만드네. 예, 눌러도 마찬가지야. 나는 분명히 눌렀거든, 왼쪽으로. 그럼 얘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면은 얘는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을 만들지. 그래서 탄성력은 방향을 표시해줘야 되는 값이잖아. 따라서 탄성력을 조금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자를 붙이기도 해. 이 마이너스의 뜻은 방향이 반대란 얘기지. 내가 땡기는 방향과 내가 이 오른쪽으로 땡기면 실제 탄성력,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은 왼쪽으로 생기고 내가 왼쪽으로 눌렀으면 실제 탄성력은 오른쪽으로 생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기도 해. 방향을 고려하면.
자, 그래서 중력하고 탄성력은 공식이 있어. mg, kx 이렇게. 그러면 중력하고 탄성력을 한번 구별해 볼게. 자, 위에 FH, FX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위에 F는 중력을 표현할 거고, 아래 F 그래프는 탄성력을 표현해 볼 거야. 근데 여기 H는 높이야, 높이. 물체가 mg의 중력을 받을 때 얘를 이만큼, h만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을 볼게. 예, h만큼 쭉 끌어올려도 중력은 언제나 mg지. mg라는 일정한 값으로 얘를 아무리 끌어올려도, 아무리 얘를 위로 올려도 mg로 일정해. 하지만 탄성력은 달라. 탄성력은 내가 얘 위로 끌어올리진 않지만 내가 이렇게 탄성력을 용수철에 늘려지는 방향으로 늘리거나 누르거나 하잖아. 그 늘리거나 누르는 변형된 길이를 x라고 한다면 얘는 x에 비례하게 되지. 내가 조금 당기면 탄성력도 조금 생기고 내가 많이 당기면 탄성력도 많이 생기는 거지. 따라서 중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mg, 탄성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방향 고려 안 하면 그냥 마이너스 안 쓰고 kx. 그런데 중력과 탄성력은 둘 다 공식이 있어서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은 달라. 중력은 내가 물체를 아무리 끌어올려도 mg라는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반면 탄성력은 내가 많이 당기면 그만큼 되돌아가려고 하는 탄성력도 커지고 조금 당기면 되돌아가려는 탄성력도 작아진단 말이지. 따라서 얘는 늘어난 길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 성질이 있는 거지. 그래서 비례 그래프를 그려줘. 중력과 탄성력은 공식이 있는 힘이지만 얘네는 다르다는 것. 중력은 변함없고 탄성력은 비례한다는 것.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는 것. 자, 요거 기억하면 확인 문제 1번 풀어볼게. 본래의 길이가 50cm인 용수철에 무게가 10N인 추를 매달았다. 그래서 용수철의 길이가 55cm가 되었다. 사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추를 매달았다고 하니까 본래 길이가 50cm인데 이게 본래 길이야. 그런데 추를 매달아 여기 10N인 추를 매달으면 얘가 이렇게 조금 길어지겠지. 그런데 이렇게 세로로 달린 그림을 내가 못 구해서 그냥 이렇게 해볼게. 자, 원래 길이가 0.5m야. 원래 길이가 0.5m. 50cm라고 나왔지만 기본 길이의 단위는 미터이기 때문에 항상 미터로 고쳐줘야 돼. 50cm를 미터로 고치면 0.5m. 그런데 누군가가 당겼어. 여기선 무게가 10N인, 즉 무게랑 똑같은 말은 중력이지. 자, 중력이 10N인 추를 매달았어. 아니면 사람이 10N으로 당겼다라고 해도 똑같은 상황이야. 그래서 0.55m가 됐어. 55cm가 0.55m니까. 자, 늘어난 길이 x를 구할 수 있겠네. 0.5m에서 0.55m 됐으니까 늘어난 길이 얼마니? 옳지, 0.05m. 이게 바로 x, 늘어난 길이겠다. 자, F는 kx, 이게 바로 탄성력 식이고 기억해야 된다. 몇 뉴턴으로 잡아당겼냐면 F자리에다가 10N으로 잡아당겼어. F자리에 10을 넣고 X자리에는 여기 늘어난 길이 0.05를 넣으면 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1번의 정답 K는 0.05분의 10이 되겠고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5분의 1000, 즉 200이 되겠네. 200. 그런데 이 K라는 애는 단위가 아마 뉴턴 퍼 미터가 될 거야. 그래야지 얘가 뉴턴 퍼 미터가 돼야 미터 단위가 사라지고 뉴턴만 남겠지. 따라서 K 단위를 기억해 놓을 필요는 없지만 중요하진 않아서 우리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길이의 단위가 미터다라는 것만 알면 이 사이에 낀 K의 단위도 알 수 있지 않겠어? K는 X분의 F이므로 길이의 단위는 미터, 힘의 단위는 뉴턴. 따라서 용수철 상수 K의 단위를 굳이 얘기하자면 뉴턴 퍼 미터가 된다는 거지. 1번 답은 200이다.
이 용수철은 200 정도로 빡빡한 그런 용수철이다 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 탄성력의 크기는, 탄성력은 당연히 10N이겠지. 뭔 말이냐면 지금 얘가 무게가 10N인 추를 매달았다고 했거든. 무게가 다른 말로 중력이니까 중력이 10N이다. 이렇게 매달았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탄성력은 이렇게 위쪽으로 되돌아가려는 이 중력 때문에 아래로 당겨진 힘에 대항해서 위쪽으로 되돌아가려는 힘, 이게 바로 탄성력인데 이게 얼마니? 라고 물었어. 예, 당연히 10N 아니겠어? 중력과 탄성력이 평형이 돼서 얘가 지금 정지해 있는 그런 상황을 제시했거든. 확인 문제 1번은. 따라서 탄성력은 10N이다 라고 하면 되겠다. 자, 우리 지금까지 확인 문제 1번까지는 여러 가지 힘, 중력, 마찰력, 탄성력, 2단계 힘에 대해서 집중해서 배워봤고, 그 다음 3단계로 넘어오자. 3단계는 바로 일과 에너지잖아. 1. 내가 일을 해주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운동 에너지건 포텐셜 에너지건 어쨌건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요게 3단계였잖아. 그런데 요 일의 공식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것이었고 2단계에서 배운 여러 가지 힘들을 여기 F자리에 넣어주면 됐어. 자, 위쪽 볼까? 우리 5개의 힘을 배웠지? 위에 5개의 힘 뭐가 나와 있니? 중력, 수직항력, 장력, 마찰력, 탄성력 배웠어? 그렇다면 얘가 한 일, 얘가 만드는 에너지도 중력이 한 일, 수직항력, 장력, 마찰력, 탄성력 여기에다가 이동거리만 곱해주면 바로 1, 1이 되는 거지. 자, 2단계에서 3단계로 확장되는 걸 배우고 있는 거야. 그때 자, 우리 중력과 탄성력이 비슷해서 비교했었거든. 중력은 이 물체를 어느 정도 높이까지 끌어올려도 항상 변하지 않는 mg라는 고정된 공식이 있었고 탄성력도 kx라는 고정된 공식이 있지만 내가 땡기는 길이에 따라서 탄성력도 그 정도로 생겼지. 조금만 땡기면 탄성력도 조금 생기고 많이 땡기면 더 많이 되돌아가려고 하니까 탄성력도 크게 생기고 얘는 비례하는 꼴이었잖아. 그런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 즉 중력이 한 1을 보자. 1이란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동한 거리가 여기 높이니까 힘에다 높이를 곱한 거 아니겠어? 즉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중력이 한 1이겠다. 그치? 중력이 한 1. 우리 그래프의 면적은 y축에다가 x축을 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여기가 mg, 높이는 x축은 h. 두 개 곱하면 얼마? 옳지. mg, h가 되는 거지. 아, 그래서 우리가 중력이 한 1,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mg, h라고 공부를 했었잖아. 그렇다면 같은 원리로 탄성력이 한 1도 마찬가지야. 탄성력 그래프를 그리고 이것의 면적을 구하면 바로 탄성력이 한 1 아니겠어? 중력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의 면적을 구하면 중력이 한 1이야. 탄성력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의 면적을 구하면 탄성력이 한 1이 되는 거지. 자, 여기 면적 구해볼게. 여기는 늘어난 길이 x라고 하고 여기 y축은 탄성력 공식 kx. 탄성력은 kx니까. 따라서 세로는 kx야. 따라서 여기 넓이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 2분의 1, 높이는 kx, 밑변은 x.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 kx의 제곱. 넓이가 바로 탄성력이 한 1,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다. 자,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중력과 탄성력의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를 구하는 방식으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제곱, x는 변형된 길이, 이렇게 외우는 거다. 자, 그러면 중력이 한 1, 탄성력이 한 1,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 확인 문제 2번 한번 풀어볼게.
바로 1번. 높이가 10m 지점에 있는 질량이 5kg인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자, 높이가 10m 지점에 있고 어느 물체가 있는데 얘가 5kg이래. 그때 얘가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포텐을 터뜨릴 수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얘 가만히 두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쭉 떨어질 거고 그때 얘의 포텐이 터지겠지. 바로 얘의 위치 에너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mgH로 대답하면 되겠다. m, 질량은 5,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하래. 높이는 10m에 있다고 했으니까 계산해 보면은 얼마? 옳지, 500이 되겠다. mgh 500줄이 되겠다. 500줄. 그 다음 용수철 상수가 200인 용수철을 1m 당겼대. 뭐 굳이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이게 본래 길인데 이 용수철은 한 200 정도로 빡빡한 용수철 상수를 갖고 있는 용수철이고 얘를 당겼어. 얼만큼? 1m 당겼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분명히 내가 당긴 반대 방향으로 탄성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했네.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뭐라고? 2분의 1 kx의 제곱. 그대로 넣으면 돼. 2분의 1 k는 200이라고 나와 있으니 k 자리에 200을 넣고 x가 뜻이 뭐였지? 변형된 길이 1m 당겼다고 했으니까 1m 변형된 거야. 1의 제곱. 계산해보면은 100줄이 되겠다. 이렇게 약분하면 100줄이 되겠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력을 구해라는 다르다. 탄성력은 2단계, 힘을 물어보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보는 것은 1과 에너지 3단계를 물어보는 거지. 만약에 탄성력을 구해라 그럼 F는 KX로 대답해야겠다. 만약 탄성력은 K는 용수철 상수 200이고 X는 변형된 길인데 1이라고 했으니까 200 곱하기 1, 200N이 되는 거지. 혹시 이 문제에서 탄성력을 구해라 그러면 200N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2분의 1 kx 제곱이라는 공식을 써서 100줄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자, 뒷장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알아볼게.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서도 배웠잖아.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감소량과 증가량이 똑같았어. 운동 에너지가 깎이면 위치 에너지가 그만큼 커지면서 두 개 합한 값이 항상 뭐 100줄로 일정하다느니 뭐 이런 걸 배웠잖아.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정확하게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 전 프린트에서는 이 위치 에너지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만 했는데 이번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한번 적용해 볼게. 옆에 그림이 나와 있지? 자, 벽을 이렇게 길게 연장해서 그리고 이 원래의 길이 여기 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 용수철의 원래 길이 보통 평형점이라고 불러. 얘 가만히 두면은 이 상태야. 가만히 두면 이 상태고 질량 m자리를 묶어놨어. 그때 얘를 쭉 하고 당길 거야. 이만큼 당긴 거지. 이만큼. 그럼 얘 이렇게 쭉 당겼다가 탁 두면 어떻게 될까? 띠용 왔다 갔다 하겠지?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얘가 운동 에너지와 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보존돼. 한번 뭔 말인지 해볼게. 가장 오른쪽으로 딱 당겼을 때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얘가 당겼다가 이쪽으로 살짝 지금 가는 중,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는 중, 그 다음에 다시 평형점에 돌아왔다가 다시 제일 왼쪽으로 갔다가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가 왔다리 갔다리 띠용 움직이는 상황을 네 가지를 그려볼게. 너희도 네 가지를 그려봐.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와 가장 왼쪽에 있을 때 그 사이 부분을 그린 거야. 그때 얼마나 당겼냐? 자, 가장 많이 당긴 요 X가 있을 거고 뭐 그 다음 가장 많이 당겼다가 탁 두면은 조금 줄어들겠지? 그거는 위에 X랑은 다르겠지만 또 어느 정도 평형점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 정도가 변형된 길이겠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에서는 변형된 길이가 없네. 정확하게 평형점을 지나니까 변형된 길이는 없어. 그 다음 가장 쪼그라들었을 때 그때 변형된 길이가 있네. 평형점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요게 바로 변형된 길이겠다. 자, 그렇다면 가장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이때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에 뭐가 있을까? 가장 오른쪽으로 쭉 당겼어.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은 2분의 1 mv 제곱 속력이 있다는 말이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라는 말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니까 사실 k는 변하지 않잖아. 용수철의 얼마나 빡빡한 정도니까. 따라서 x, 변형된 길이가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야. 자, 속력이 있으면 2분의 1 mv 제곱, 속력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고, 변형된 길이, 평형점에서 뭔가 변형되어 있는 길이 x가 있으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제일 오른쪽으로 당겼을 때 얘는 운동 에너지 있을까? 아니, 속력은 없어. 얘 딱 당겨서 가장 오른쪽으로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상황이거든. 따라서 속력은 없지만 포텐셜 에너지는 존재하겠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 여기서는 얘는 가장 당겼다가 탁 두면서 얘가 이쪽으로 쓱 움직이는 중간의 상황이거든. 움직이고 있는 중의 상황이거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도 있어. 탄성 포텐셜 에너지. 늘어난 길이가 있으니까 2분의 1 kx 제곱만큼 있을 거야. 그 다음 이쪽으로 다시 평형점으로 되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도 있을 거야.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도 있을 거야. 그 다음 여기 가운데 평형점을 지날 때는 변형된 길이가 없어. 어디로 평형점에서 어디론가 늘어나야 탄성력이 생기는데 늘어나지 않았다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지. 그 다음 가장 쪼그라들었을 때 이때는 얘도 가장 쪼그라들어서 순간 멈출 테니까 속도는 제로야. 속도는 제로. 즉 운동 에너지는 없고 얘는 변형된 길이가 x만큼 이만큼 있으니 얘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지. 이게 전부 다 같은 값이야. 만약에 얘가 100줄이다. 그럼 요거 두 개 합한 것도 100줄, 얘도 100줄, 얘도 100줄이라는 거지. 오케이? 자, 포텐셜 에너지만 있어서 100줄. 그 다음 운동 에너지만 있어서 100줄. 얘가 가장 운동 에너지가 큰 부분, 가장 속도가 빠른 부분인 거지. 얘가 용수철이 왔다 갔다 띠용띠용 왔다 갔다 했을 때 가장 양쪽의 부분은 양쪽, 왼쪽, 오른쪽, 가장 쪼그라들었을 때랑 가장 오른쪽일 때 그때는 순간 속도를 멈춰 V는 제로, 속도를 멈추면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가장 양 끝점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양 끝점이 아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 중간에는 당연히 키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존재하고 그 중에 가장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지점은 바로 가운데인 평형점을 지날 때라는 거지. 가운데는 탄성 에너지가 없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없으니까 100% 운동 에너지만 존재하고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일 때 가장 평형점, 가운데를 지날 때 가장 최고 속도로 지난다 라는 뜻이야. 괜찮니?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해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역학적 보존을 이해하는 거다. 확인 문제 3번. 본래의 길이가 50cm인 용수철이 있다. 질량이 2kg인 물체를 연결하여 20cm를 잡아당겼다가 놓았다. 그때 문제에 대답을 해봐라. 자, 이때 용수철 상수는 5,000이래. 5,000 정도로 빡빡한 용수철이래. 용수철의 질량이랑 마찰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풀어봐라 라는 거야. 자, 얘 본래 길이가 50cm니까 cm가 기본 단위가 아니라 길이의 기본 단위는 미터잖아. 자, 원래 길이는 0.5m. 근데 얘 몇 cm 잡아당겼다고? 20cm. 0.2 정도 잡아당겼어. 0.2. 2kg짜리가 매달려 있고 문제에서 2kg라고 했다. 그때 얘가 0.2 정도로 쭉 잡아당겼어. 그래서 놨어. 놓으면 얘가 띠용띠용 하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때 그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을 거야. 가장 끝부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다고 했어. 순간 속력을 멈추기 때문에. 그 다음 얘가 평형점으로 되돌아가는 그 순간에서는 포텐셜 에너지와 어느 정도 속도를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도 있을 것이고 평형점을 지날 때는 가장 최고 속도로 숭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만 갖고 있을 거라고 했어. 그때 1번 물체가 평형점을 지나 10cm인 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 아, 여기
10cm 지날 때 10cm란 0.1m니까 얘 0.1m 정도 지날 때, 즉 포텐셜,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두 개 다 가지고 있을 그때의 속력을 물어보네. 예, 전부 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것이므로 0.2m 쭉 당겼을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부터 대답해 볼까? 공식은 2분의 1 kx제곱이겠다. 2분의 1 곱하기 k는 5000이다. 5000 문제 나왔다. x의 제곱, x는 0.2니까 0.2의 제곱, 그래 0.04, 100분의 4가 되겠지. 자, 얘를 계산하면은 얘 100분의 4니까 얘 계산을 열심히 해보면 100줄이 되겠네. 아, 내가 0.2m 당겼을 때 2분의 1 kx 제곱, 얘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100줄이야. 얘가 100줄이라면 0.1m 당겼을 포텐과 그 운동 에너지 합한 것도 100줄이고, 평형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도 100줄로 보존되어야 한다라는 거지. 해볼게. 자, 얘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해볼게. 자, 2분의 1 k, k는 5000. x의 제곱, 변형된 거 몇 cm지? 지금은 10cm인 지점을 궁금해하고 있으니 10cm, 즉 0.1m네. 0.1의 제곱. 이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 아니겠어? 이만큼 당겼을 때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 운동 에너지도 있지. 운동 에너지 공식이 뭐야? 2분의 1 mv 제곱.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2kg, v 제곱. 그때 속도를 몰라. 그걸 구하는 게 바로 1번 답이지. 근데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100줄이 나와야 돼. 왜?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오케이? 자, 얘를 계산해 보면 0.1의 제곱은 100분의 1이고 100분의 1을 5000이랑 곱하면 이렇게 돼서 계산해 보면 얘가 25가 나오네. 그렇다면 얘가 75가 나와야 되고 이 약분해 보면 v 제곱은 75. 즉 v는 루트 75. v는 루트 75가 나와. 예. 루트를 예쁘게 풀어주면 5루트 3 m/s가 되겠다. 아, 지금 이 물체는 내가 0.2m 확 당겨서 100 정도의 포텐 에너지를 주거든? 그럼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0줄을 계속 유지하는데 여기 한 10cm 정도 당겼을 때는 그때 속도가 5루트 3 정도를 유지한다는 거지. 그 다음 2번. 물체의 최대 속력. 물체의 최대 속력은 언제 발현된다고 했어? 옳지. 바로 평형점에서 쑥 하고 제일 빠르게 지나간다고 했지. 예, 운동에너지 공식을 적용해보자. 평형점에서는 변형된 길이 x가 없으므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야. 운동 에너지 공식 뭐니? 2분의 1 m 2kg v 제곱. 그때 최대 속력 몰라서 v라고 또 뒀어. 2번의 v. 이게 얼마여야 돼? 100줄이어야 돼. 왜? 맨 처음에 내가 0.2m 당겨서 100줄의 포텐셜 에너지를 부여했고, 따라서 얘는 띠용띠용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 계속 100줄이라는 에너지를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움직일 거란 말이지. 따라서 계산해보면은 v제곱은 100, 즉 v는 10m/s가 나온다. 얘가 가장 끝으로 내가 0.2m 당겼을 때는 속도가 0이었는데 얘가 다시 평형점으로 되돌아가는 이 10cm 당겨진 요 지점에서는 속력이 5루트 3 m/s였고 평형점으로 얘가 쓱 지나가면서 가장 최대 속력을 낼 텐데 그때는 10m/s가 되고 얘가 또 여기 정도에 오면은 또 5루트 3이 정도가 되고 아예 최대치로 얘가 쪼그라들어서 띠용띠용 하는 가장 최대치로 쪼그라들었을 이때는 다시 속도가 제로가 되는 거지. 왔다리 갔다리 계속 반복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것이랑 관련된 아래 2009년 7월 학력평가 문제 풀어볼게. 문자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꼼꼼하게 문제를 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야. 해볼게.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에너지를 부여했냐면 O가 평형점이라고 나왔고 A만큼 압축시켰대. 이렇게 꾹 누른 거지. 이만큼 압축시켰대. 그럼 얘를 탁 놓으면 양쪽으로 A만큼 띠용 왔다 갔다 할 거야. 이때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끝부분은 포텐셜 에너지만 있겠지. 순간 속도가 제로가 돼서 위치를 방향을 바꾸는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운동 에너지는 없을 거야.
그 다음 평형점을 지나는 그 순간에는 운동에너지만 있을 거고 속도는 최대일 거고 그 중간 지점에서는 운동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모두 다 있겠네. 그때 문제를 보자. 물체가 O로부터 2분의 A 위치인 지점 P를 지날 때 그때 운동에너지가 대문자 2였다. 문제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볼게. 자, 맨 왼쪽에서 이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있지? 옳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지. 속도가 제로니까 꾹 눌러줬을 때, 가장 최대로 눌러줬을 때, 그러면 요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밖에 없겠다. x란 변형된 길이니까 평형점으로부터의 변형된 길이 a겠다. 2분의 1 ka 제곱. 우리가 a만큼 눌러줘서 이만큼의 역학적 에너지를 만들어줬고 이게 왔다 갔다 띠용띠용 움직이면서 계속 이만큼이 보존될 거란 얘기지.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지점은 바로 P점이야. P점. 평형점으로부터 2분의 a만큼 떨어진 바로 그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둘 다 존재할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먼저 얘기해 볼까? 2분의 1 k, 이 용수철 상수 k니까 얼마만큼 변형돼 있지? 평형점에서 2분의 a만큼 변형돼 있네. 2분의 a의 전체 제곱 더하기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썼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 얘가 이 부분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거거든.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제곱이겠지? 자, 요 식이 이해가 되니? 가장 왼쪽에서 내가 처음에 부여해준 그때의 역학적 에너지, 즉 탄성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는 거지. 근데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바로 P점에서의 여기 P점에서의 그때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적었는데 그때 이 P점을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바로 대문자 2래. P점을 지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대문자 2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얘를 옮기면 비슷하게 생겨서 계산이 되지 않겠어? 한번 계산해 볼까? 자, 얘를 계산하면 제곱하면은 8분의 1 ka 제곱이다. 얘는 8로 통분해 볼까? 8분의 4 ka 제곱이다. 그런데 얘를 1로 이항시켜서 계산하면 8분의 4에서 8분의 1을 빼면 얼마? 옳지. 8분의 3 ka 제곱이네. 즉 우리가 궁금한 이 운동 에너지는 8분의 3 ka 제곱이야. 그냥 문자를 계산했을 뿐이야. 그런데 문제에서는 8분의 3 ka 제곱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고 그냥 총 운동 에너지를 2라고 하지. 그래, 얘를 2라고 하자. 라고 문제에서 한 거야.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 이번에 용수철을 바꿨나 봐. 용수철을 좀 덜 빡빡한 거. 아까는 K 정도로 빡빡했는데 이제는 K의 절반 정도로 빡빡한 용수철로 바꿨고 이 물체의 질량을 2M짜리 좀 무거운 걸로 바꿨대. 그 다음 A만큼 압축시켜 놓으면 그때 내가 준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아까랑 다르겠지? 얼마일까? 해볼게. 2분의 1 K. K가 2분의 K로 바뀌었으니 2분의 K. 그 다음 A만큼 똑같이 압축시켜 놨다고 했으니 A제곱. 이제는 내가 처음에 부여한 그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인 거지. 아까랑 다르지? 용수철을 K에서 2분의 K짜리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꾸면 P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도 달라지겠네.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두 개 적어볼게.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 바뀌었지. 2분의 K로. 그 다음 자, P라는 지점은 평형점에서 변형꼴이 2분의 A니까 2분의 A의 제곱. 자, 위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달라진 점은 K가 2분의 K로 바뀌었다는 것밖에 없다. 그 다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공식에 넣어보면 이제 m이 아니지. m을 2m짜리로 무거운 애로 바꿨다 그랬거든. 2분의 1 곱하기 2m 곱하기 그 다음 v 제곱. 속력은 몰라. 그걸 우리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냥 여기 나는 물음표라고 놨다. 자, 그때 P 지점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얘를 구하래. 얘를.
그런데 속력도 모르는데 이 지점에서 P 지점에서의 속력도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구해? 그래서 얘와 얘를 다시 정리해 볼게. 자, 얘 계산해 보자. 얼마니? 4분의 1 KA 제곱이겠다. 얘 계산해 보자. 계산돼? 분모 계산하면은 얘 제곱하면 4, 4에다 2 더한 8, 8에다가 2 곱하면 16. 16분의 1 KA 제곱이겠다. 예, KA 제곱 똑같으니까 계산되겠네? 4분의 1을 16으로 통분하면 16분의 4가 되고 16분의 1을 16분의 4 쪽으로 이항시키면 16분의 3KA 제곱이 되겠다. 아, 즉 얘가 16분의 3KA 제곱이 된다는 거지. 계산하면. 문자가 좀 많아서 거지 같지만 산수는 할 수 있겠지? 그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다시 볼게.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했을 때 운동에너지를 대문자 2라고 하면, 자, 8분의 3KA 제곱을 2라고 하면 문제는 뭐냐? 이렇게 바꾸고 난 이후에 그때의 운동에너지 16분의 3KA 제곱은 도대체 뭐라고 할래? 라고 물어본 거야. 자, 8분의 3을 개수로 둔 애를 2라고 하면 16분의 3은 8분의 3과 어떤 관계가 있어? 2분의 1을 곱한 관계 아니야? 8분의 3이라는 개수를 가진 애를 대문자 2라고 하재. 문제에서 대문자 2라고 하재. 그렇다면 16분의 3이라는 값은 얘는 절반 2분의 1 2가 되겠다. 에너지 이것의 절반이 되겠다. 그래서 답을 찾으면 1번. 2007년 6월 모평 볼게. 우리가 배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압축되어 있는 문제거든. 차근차근 해볼게. 자, 맨 위에 A라는 애가 있다. 얘를 0.1m만큼 압축시켜. 그럼 얘는 쭉 눌렀다가 탁 두면은 용수철 장수 K고 AB 질량 2kg, 3kg짜리야. 2kg짜리를 여기 용수철에다가 띠용 하고 시키는 거고 아래 3kg짜리가 기다리고 있어. 자, 처음에 얘한테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주나봐. 근데 얘가 갖고 있는 이 A가 요 위쪽에서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있는 건 아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가지였잖아.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랑 또 뭐 있었지? 옳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었지. 자, 얘는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럼 요거 합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한다면 이 100줄의 에너지가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그러다가 A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되겠지? 그럼 그때는 탄성력도 없고 용수철에서 벗어났으니 탄성력도 없고 바닥이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없고 이때는 뭐만 가지게 돼? 그렇지. 운동 에너지만 갖게 되는 거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쾅 하고 B랑 부딪히게 되겠지. 그러면 A와 B는 쾅 하고 서로 부딪힘을 당하고 그때 충돌 후에 한 덩어리가 된대. 그때 물체의 속력을 구해라. 바로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문제가 또 바뀌게 돼. 한번 찬찬히 해볼게. 자, 맨 처음에 내가 탄성력, 이 용수철을 이용해서 얘한테 뭔가 에너지를 부여해. 탄성 포텐셜 에너지부터 해볼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뭐야? 2분의 1 kx의 제곱. 2분의 1 k, 1000이라고 나왔다. 1000 k, x의 제곱. x는 변형된 꼴이니까 0.1이 변형됐어. 0.1m. 0.1의 제곱. 이게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야. A가 갖고 있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근데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얘는 높이가 있으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갖고 있었거든. 아까는 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안 썼냐? 아까 문제 볼래? 아까 문제는 얘는 계속 바닥에서만 움직여. 얘가 띠용띠용 왔다 갔다 움직여도 높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mgh,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어. 하지만 지금은 얘가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부여해줬을 뿐만 아니라 얘 자체가 1m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mgh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까지 합쳐서 대답해줘야 된다는 거지. mgh, m은 2kg, a 2kg라고 문제에 나왔다. g는 10으로 하래. 10. 1m 올라가 h가 1이야. 1m 올라가 있으니 2 곱하기 10 곱하기 1. 자, 이게 바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까지가
A가 최종 위 지점에서 갖고 있는 에너지야. 운동 에너지는 없을까? 운동 에너지는 없어. 여기 위에서는 내가 꾹 눌러가지고 아직 움직이기 직전이거든. 얘를 탁 놓는 순간부터 이렇게 움직이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지. 그래서 얘가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 요 지점 가장 바닥 지점까지 왔을 때는 운동 에너지만 남겠지. 운동 에너지 공식은 뭐야?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 2kg v제곱 얘 속도 뭔지 몰라서 그냥 v라고 놨다. 얘 계산해볼까? 0.1의 제곱은 10분의 1의 제곱이니까 100분의 1 100분의 1과 1000을 곱하면 이렇게 10만 남고 요 값은 5가 되겠네.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계산하면 20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v제곱이 되겠다. 아, 25가 v제곱이야? v는 얼마 나오니? 옳지. 5m/s가 나오네. A라는 물체는 위쪽에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합쳐서 쭉 운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바닥에 운동 에너지만 남게 되고 속력으로 대답하면 5m/s의 속력을 갖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A와 B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했대. 여기부터는 갑자기 충격을 준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자, 운동량 기억나? 운동량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게 운동량이다. 자, A는 질량 2kg, B는 질량 3kg이야. 자, A 충돌 전에 질량 2kg. 그런데 얘가 오른쪽으로 5m/s로 쾅 부딪히지? 충돌 전에 5. 질량에다가 속도 곱한 거야. A는 충돌 전에 10이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B한테 돌진해. 근데 B는 쾅 하고 충돌 전에는 사실 정지에 있다고 나왔거든. 어디 나왔니? 정지에 있던 물체 B라고 했으니까 얘는 운동량이 없는 거지. B는 제로인 거야. 그래서 충돌 전에는 A 운동량은 10, B 운동량은 0이야. 자, 그럼 충돌 후에는 어떻게 바뀌나 보자. 충돌 후에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됐다고 했거든. 한 덩어리가 되어 움직인다는 건 두 개가 속력이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지. 따라서 충돌 후에는 질량 곱하기 속도, 운동량이 자, A 질량은 2kg 변함없을 거고 속도는 몰라. 그 다음 B는 질량이 3kg라고 나왔고 속도는 몰라. 근데 이 A의 속도와 B의 속도는 같겠지. 뭐 X라고 놔도 되고 이렇게. 그럴 때 운동량 보존 법칙 기억나니? 운동량은 부딪히기 이전의 운동량의 합과 부딪힌 이후의 운동량의 합은 똑같다.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었어.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2, 5, 10. 그런데 충돌 후에도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10이 나와야 되는 거야. 2x 더하기 3x가 10이 나와야 돼. 즉 5x가 10이 나와야 되고 그때 둘이 함께 움직이는 그때의 속도를 x라고 놨었거든. 그것은 바로 2가 되는 거지. 아, B는 가만히 제로였고 A는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쾅 하고 5m/s로 B랑 부딪혔는데 두 개가 한꺼번에 한 물체가 A, 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일 때는 속도 몇으로 움직인다? 2m/s로 움직인다. 한 덩어리가 된 후 물체의 속력은 답은 2번 2m/s가 답이겠다. 이때 이 문제는 운동 에너지, 그 다음 포텐셜 에너지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 다 썼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모두 다 쓴 거지. 거기다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고 여기까지 이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쓴 거야. 그 다음에 두 개가 쾅 부딪혀서 어떤 속도로 움직일 건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서 구하는 문제.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간 문제지. 한번 복습해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